안녕하세요, 손승진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일렉 앰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베이스 앰프에 대한 내용 들으셨죠? 오늘은 베이스 앰프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벌써 노브하고 버튼 개수가 다릅니다. 이펙터를 여러 개 묶어서 멀티 이펙터라고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악기 뮤지션들 같은 경우 그냥 꾹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꾹꾹 발로 밟는다 해서 생긴 별명인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소리를 자유자재로 변조해서 그때그때 맞는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꾹꾹이가 있으면 좋지만 또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앰프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비슷한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대충 알려드리면은 연주하실 때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서 일렉 앰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일렉 앰프입니다. 생각보다 덩어리가 크네요. 여기 보시면은 마샬이라고 위에 로고가 새겨져 있고 밑에 보시면은 마이킹이 되어 있는데, 마이킹 되어 있는 곳을 유심히 보시면은 원이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듀얼 혼 타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베이스 앰프 같은 경우는 스피커 혼이 한 개였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반짝이 혼 하나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알루미늄 아니고요. 구멍이 양쪽에 두 개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지금 구멍 하나하나마다 스피커 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두 개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마이크를 대는 방법을 마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마이킹한 걸 보시면은 애매한 위치에다 해놨죠. 보통 마이킹은 스피커 혼 가운데다든지 스피커 혼 가장자에다 하든지 셋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왼쪽 스피커 가장자리에다가 셋업한 상태입니다. 마이크가 있는 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연주를 하시기 전에 마이크 위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 범위에서 벗어나게 멀리에 뚝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게 이런 위치에 있다든지, 이렇다고 할 때 스피커 범위 내로 셋업 해주시면은 엔지니어에게는 꽤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확인하시는데 마이킹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은 교정을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정 모르시면은 엔지니어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똑같이 위에 부분을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에요. 55잭을 뺐다 꽂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은 하나밖에 없고요. 액티브, 패시브 타입이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게인, 베이스, 미드레인지, 트래블. 게인은 아까 말했던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레벨입니다. 반시계 방향 끝까지 돌리면 소리 안 나갑니다. 시계 방향 끝까지 돌리면 소리가 아주 크게 나요. 클리핑 뜰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돌리는 거 권장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과 동일합니다. 3에서 6 사이 정도 레벨 놓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 미들, 트래블.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 트래블의 심화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베이스, 미들, 트래블. 저음, 중음, 고음역대를 커트, 부스트, 커트, 부스트, 커트, 부스트 해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저역대, 중역대, 고역대. 아까 보신 건 저고밖에 안 됐는데 이건 중음역대까지 다룰 수가 있게 되었네요. 요령은 베이스 기타 앰프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리버브라고 되어 있어요. 리버브는 뭐냐면요, 이펙터의 한 종류인데 잔향을 얘기를 합니다. 잔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잔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도 꽤 좀 사운드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리버브를 어느 정도 주실 것이냐. 여기서 보시면요, 왼쪽에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 스프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룸 리버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에서의 한정된 방에서의 리버베이션이기 때문에 리버브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스프링을 놓으면은 상당히 리버브가 세집니다. 이 리버브를 적용시키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리버브를 적용하지 않으시려면 버튼을 빼주시면 됩니다. 버튼 위에 있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린 크런치라고 되어 있고 OD12라고 되어 있고 리버브의 버튼이 있죠. 크런치에 보시면은 한 번 누르면은 녹색 불이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저는 인가되면 그렇게 돼요. 녹색은 좌측 기능이 동작하는 거고 빨간색은 우측 기능이 동작하는 겁니다. 녹색을 보시면 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이 불이 들어오면 클린 기능이 동작합니다. 원소스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크런치, 빨간 버튼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들어오면 크런치 기능이 동작하는데 이거는 일렉 기타 띵띵 하는 뜯는 소리가 아닌 징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 OD1, OD2라고 되어 있죠. 오버드라이브 1, 2 이것도 기능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OD1, 2 동일하게 오버드라이브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소스가 아닌 기능을 쓸 때 쓰는 버튼이고요.
리버브 위에 버튼 있죠? 리버브는 한번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활성화.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비활성화입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볼륨 있고 FX가 있어요. 볼륨이 아까 있었는데 개인이었죠? 개인이었는데 여기는 볼륨이 또 있다고 의문을 갖지 마시고 요거는 FX에 대한 볼륨입니다. FX는 이펙터입니다. 아까는 리버브를 보셨는데 리버브도 FX의 일종입니다. FX를 보시면은 여기에 코러스, 페이저, 플랜저, 바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노브를 돌림에 따라서 FX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FX 활성화, 버튼을 다시 누르면 비활성화입니다. 그래서 FX를 선택하고 FX를 어느 정도 양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딜레이라고 되어 있죠. 딜레이는 지연입니다. 소리를 동시간대에 나오게 하지 않고 살짝의 지연을 준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하이파이, 테이프, 멀티, 리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 맞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능을 무시하고 나는 꾹꾹이 있는 기능 쓰겠다 하시면은 EXLFT, FX, External FX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 기능들 무시가 되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서 비활성화시키면 여기 임팩터가 가동이 되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탭이란 게 있네요. 탭은 뭘까요? 얘는 탭 템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탭은 한 번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요. 3번 이상 뚝뚝뚝. 자, 무슨 얘기냐? 박자를 맞춰주는 겁니다. 탭은 구두발로 탭댄스라고 알고 계시죠? 그 탭댄스의 탭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탭 템포를 누르시면은 빨리 누르게 되면은 박자가 빨라지고 천천히 누르게 되면 박자가 천천히 가게 됩니다. 탭 템포를 누름에 따라서 이펙터의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결정할 때 탭 템포를 빨리 눌러주면은 빠른 텀, 짧은 텀에서 동작, 길게 하면 긴 텀에서 동작이 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스터가 있습니다. 얘는 마스터 볼륨입니다. 마찬가지 소리를 크게 들으시려면은 끝까지 돌려주시고 작게 들으시려면은 반시계 방향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제가 어디에 범위에 놓으라고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람에 따라서 크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작게 들으시는 분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마이킹을 통해서 엔지니어는 소스를 쓰기 때문에 마스터 볼륨 같은 경우는 크게 틀어주시면은 저기서 어느 정도 꺾을 거고요. 작게 들어주시면은 어느 정도 좀 키우긴 할 겁니다. 적당하게 뭐 3에서 6 정도 볼륨 놓아주시면은 베스트긴 합니다. 그리고 튜너에 스토어라고 되어 있고 댐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을 다 저장하고 싶으시면 스토어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뉴얼로 수동으로 다 쓰시고 싶으면 댐핑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매뉴얼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라인아웃이라고 3.5파이 잭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시 헤드폰 꽂는 겁니다. 그 다음 옆으로 들어가면은 모델명이 있고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면 온, 빠지면 오프입니다. 역시 연주 끝나고 나면은 꺼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렉앰프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